안녕하세요. 고준혜 씨의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어느 기와집 뒷문을 세차게 닫으며 길을 나서는 선비가 있었다. 언짢은 낯빛의 젊은 선비가 연신 투덜거리며 걷는다. 아니, 그딴 점서를 하면서 이름이 낮다고 함부로 악담을 하다니. 생각할수록 괘씸한 사람일세. 여러 걸음을 옮기다 보니 올라왔던 화증이 점차 내려가며 좀 전에 점쟁이가 들려주었던 점사를 곰곰이 떠올려 보았다. 어허, 개의한 일일세. 정계에 의하면 선비님의 운명은 대길하여 일생의 복락이 떠나지 아니하겠거늘. 그런데 애석하게도 오래지 않아 인명을 오해로 인해서 살상하겠소이다. 그로 인해 화가 미쳐 부귀의 끝이 보이니 이 정계를 어찌 해석해야 할지 참으로 알 수 없고 야릇한 일이요. 젊은 선비는 원래 호방하고 기계가 남달라 웬만한 일에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였으나 여보시오, 혹여 잘못 보고 하는 말씀이 아니시오? 날더러 그리도 많은 화액 중에서 어찌 내가 사람을 해한다는 말씀이요? 다시 한번 정계를 살펴봐 주시오. 이리 말하며 불쾌한 마음을 넘어서 답답하다는 듯이 자신의 지방과 이력을 밝히니 그 젊은 선비는 영의정 황희의 셋째 아들 황수신이었다. 내 아무리 불초하다 하여도 우리 아버지 같으신 엄부시아에서 늘상 교훈과 감화가 뼛속 깊이 스며 있고 성현의 글을 읽어 예법으로 몸을 다스리고 인우지덕과 자애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여 왔다오. 심지어 작은 벌레 하나도 부질없이 그 목숨을 거둔 적이 없거늘 아무리 정죄라도 사람을 해한다니. 내 진정껏 사람을 상해하는 일은 범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니 아무래도 대개 점사가 그릇된 것이 틀림없소. 이 말에 홍계관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볼일 다 보았으면 나가라는 듯이 손을 내저으며 한마디 내뱉는다. 어허, 두고 보면 알 노릇을. 선비님의 팔자인 것을 내게 항의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이 세상에 주야와 일월이 틀리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찌 홍계간의 점서가 틀리는 법이 있겠소. 일 없으니 그만 나가보시오. 이에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황선비는 문을 박차고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길을 걷던 중에 홍계관과의 일이 마음에 캥겨 잠시 머뭇거리다 다시 발걸음을 되돌렸다. 제 아무리 당당한 명문가의 자제이지만 자신의 정계에 자신만만한 홍계관을 떠올리니 안이 돌아갈 수 없었다. 황선비는 앞서 첫 대면 때와는 달리 공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은근하게 말한다. 오호, 내 곰곰이 생각하니 괜시리 역정을 낸 듯하여 일이 다시 왔소이다. 사람을 해한다는 것에 놀라 그만 헌을 하였소이다. 내 잘못하였으니 너그러이 봐주시구려. 그나저나 혹여 그 화액을 피할 길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잘 봐주시오. 한결 누그러진 명문가 처제의 공손한 태도에 홍계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내 산통을 다시 치며 한참 동안을 골몰이 따져보더니 이윽고 말을 꺼냈다. 그러시다면요. 이 길로 댁에 돌아가시거든 참을 인자를 선비님의 눈길 닿는 곳이면
사방의 벽면이나 방문, 심지어 부엌, 측간 같은 곳에도 써붙여 항시 생활하는 중에 그 글자가 눈에 띄도록 붙여 놓으시오. 글자가 눈에 띄면 참아라, 참아라 하고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이며 지내셔야 하오. 그러면 혹시 도리가 있을 듯 하오만. 한편 황선비는 타고난 기질이 호방하여 사람과 어울려 음주 가물을 즐겨하는지라 방탕하지는 않았지만 장안에 소문난 누각을 아니 가본 데가 없었다. 장안에서 소문난 명기 무릉선이 스스로 찾아와 소실로 받아들이기를 청하니 따로 살림을 내어 지내는 중이었다. 황선비의 별실이 된 무릉선 역시 지인지감이 뛰어났다. 장안에 내로라 하는 사내들이 탐내어 소실로 맞이하려 무던히 애썼으나 무자르듯 거절해오며 스스로 꿋꿋하게 절개를 지켜왔다. 그랬던 무릉선이 황선비를 평생 의탁할 상대로 삼았던 데는 그의 인품과 심지가 장래 부귀를 누리며 당시와 후세에도 아무런 비난이 없을 것으로 보여져 그를 선택한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황선비가 유두절을 맞아 삼청동 탁족회에 참석한 후 치흥에 젖어 무릉선의 거처로 밤늦게 돌아왔다. 어둠이 짙게 내린 깊은 밤이라 아무도 내어다보지 않는지라 살며시 침소로 들어가려고 문을 살짝 열어보니 눈앞의 광경에 황선비는 순간 치기가 사라지는 듯했다. 어두운 밤이었으나 자신의 첩실 외에 곱게 생긴 사내가 그 옆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황선비는 문을 벌컥 열어젖히고 두 간부들을 깨워 조치할까 하였으나 자신이 이미 만취하여 젊은 사내를 잘못 상대하다가 오히려 해를 당할 것 같았다. 술에 취해 격해진 감정을 제어하기 어려웠던 황선비는 곧장 부엌으로 향했다. 당시의 양반과 법도료는 현장에서 내자의 간음을 목격하였다면 즉결한 후 관청의 고에도 죄를 묻지 않았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부엌에 들어간 황선비는 살림을 낼 때 자신이 첩실에게 살림용으로 선물한 비수를 손에 쥐고 다시 안방 앞에 섰다. 그런데 황선비가 방문을 열려던 순간 멈칫하였다. 얼마 전 비방책으로 써서 붙여놓았던 참을 인자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습관처럼 숫이나 참고 또 참아야 한다 하고 되뇌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다. 찰나의 시간이었지만 황선비의 마음은 갈등으로 널뛰게 하였다. 머뭇거리다 한숨 쉬며 고개를 들어 시선이 천장으로 향하니 역시 그곳에 참을 인자가 보이는 것이다. 자연스레 황선비의 뇌리에 홍계간이 한 마리 다시 떠올랐으며 다시 시선을 돌려보니 사방에 보이는 것은 참을 인자를 써붙인 종이들이었다. 그것들이 모두 황선비를 향해 황수씨나 참아라 하고 말하는 것 같았다. 참는 것도 분수가 있지. 이 꼴을 보고서야 어찌 성인 군자인들. 무릉선이 아무리 애첩이라 한들 출신이 천한 여인이 아니더냐. 지조가 있고 평판이 높다 한들 노류 장하였던 것을 고상한 기대를 갖는다면 오히려 무리한 일일지도. 생각이 이리 복잡해지니 황선비는 그 자리에 우뚝 선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때 인기척에 부스럭거리며 접실 옆에 누워있던 사람이 눈을 비비더니 황선비의 예사롭지 않은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떨리는 목소리로 옆에 누운 무릉선을 흔들어 깨운다.
아니, 이것이 어찌된 노릇이오. 사람 살려주시오. 이리 외치며 구석으로 몸을 피한다. 소란스러운 상황에 잠에서 깬 무릉선도 놀라며 일어나 앉아 황선비를 쳐다보더니 상황을 직감한 듯 말했다. 사방님, 참으로 딱도하시오. 그 물건을 찾아 손에 쥐시기 전에 소리쳐서 깨우실 일이지. 예, 금낭아, 괜찮다. 우리 집 서방님 오셨으니 어서 옷을 갖춰 입고 인사드리거라. 금낭이란 여인은 무릉선의 친동생으로 애옥의 어느 집안으로 출가하여 수년간 자매가 못 보다가 그날 큰 맘을 먹고 찾아와 함께 지냈던 것이었다. 더운 여름이라 몸을 씻고 고난 탓에 일찍 잠들었으니 그 틈을 타 집안을 살피던 하녀가 이웃집으로 놀러 갔던 것이었다. 상황을 모두 알게 되는 황선비는 자신의 불행을 막은 것은 모두 홍계간의 점사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마운 마음이 들어 다음 날 홍계간을 찾았다. 홍계간은 황선비가 다시 찾아온 이유를 알겠다는 듯이 웃으며 맞는다.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으셔도 찾아주신 곡절은 대강 알 것 같소이다. 필씨는 복채를 많이 주시려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을 받지는 못하겠습니다, 대감. 예? 대감이라뇨? 지난 날을 탓하시어 아직은 한미한 벼슬살이 하는 저를 놀리시는 겁니까? 허허, 선비에게 대감이라는 칭호가 당치 않으시다 생각하시겠지요? 허나 어차피 몇 해 지나면 의뢰이 크게 승차하실 것이니 지금부터 이리 부른다고 무슨 큰 허물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소생의 점사로 대감께서 약간의 효과를 보셨으니 변변치 못하지만 나름 공을 올렸습니다. 그 공을 생각해 주시겠다면 재물보다는 소생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어서 홍계관은 향후 모년 모을에 황선비가 형족 판서에 제수될 것을 예견하며 그 시기를 당하여 홍계관 자신이 임금의 명을 어긴 죄인으로 극형에 처해질 것이니 잘 살펴서 임금께 자신을 구명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황선비는 비록 자신이 과거 시험에는 낙방하였으나 정승인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 음서로 벼슬길에 올랐기에 학문이 높지 않아 이후에라도 과거의 벽을 넘지 못해 높은 직위에 오르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해오던 차였다. 당시에는 벼슬을 하더라도 과거를 보아 승차의 길을 열거나 하는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홍계관의 마지막 말은 덕담으로 여겨 웃어 넘겼으며 흔쾌히 구명하겠노라 하고 답하며 확인서까지 남겨주었다. 이렇게 한참의 세월은 흘러 당시 반정 공신들의 틈바구니에서 황선비 역시 자그마한 치적으로 세조의 눈에 들어 형조 판서를 제수받게 되었다. 이후로 우연한 기회에 임금의 눈밖에 난 홍계관의 목숨을 구하게 되었고 홍계관 역시 장안의 미제 사건을 해결하도록 도와 그 공으로 황선비는 승차를 거듭하여 영의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고 한다. 황선비는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 않고도 문음으로 정승에 오른 드문 인물로 기록되었으며 뛰어난 정치력과 인품으로 세조시대의 민심 안정에도 기여했다고 한다. 훗날 많은 사람들이 그가 평생의 영화를 누리게 된 데에는 잠을 인자를 마음에 새겨 한순간의 분함을 참고
위기를 넘기는 지혜를 실천하는 데 있었다라고 말했다고도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